오늘 첫 소식은 헌법재판소에서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헌재는 당초 조금 뒤인 2시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 명의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도 내리겠다 이렇게 예고했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예정 시각을 2시간도 남기지 않고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를 연기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권으로부터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린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헌재의 행보에 사실상 처음으로 급제동이 걸린 거여서 편파성 그리고 공정성 시비에 휩싸인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헌재의 이상 기류는 오전 이 공보관의 언론 브리핑에서 1차로 감지가 됐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요, 헌재 재판관들이 마은혁 후보자 관련 사건의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천 공보관은 이 현재 재판관들이 심의 중이어서 곧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낮 12시쯤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는 연기하겠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겁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이 재판관 평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오는 10일 이 마은혁 후보자 사건 변론 기회를 열어서 선고 연기 및 변론 재개 결정 이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헌재 주변에서는 이 헌재 재판관 인원을 9명으로 채워서 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과 함께 졸속 심리다라는 비판까지 이어지자 헌재도 결국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겠다는 그런 뜻을 정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는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권한쟁의 심판이요. 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무효다 이런 주장이 지난 주말쯤부터 급속히 최상목 대행 측과 여당은 물론이고 또 헌법학계에서까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 헌재가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빠르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여권과 그다음에 정부 안에서는 이거 졸속 재판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3일이었는데 준비 절차 없이 첫 변론 기일을 지난달 22일에 열었고요. 그 이틀 뒤에 선고일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헌재가 선고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최상목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헌재 측에서는 선고 전까지는 자료를 받아서 심리할 수 있고 이 변론 종결 후에 문건이 안 들어오니까 서면 제출을 요청한 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지만 이 당일에 또 연휴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 자체가 졸속 심리의 방증이란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 일정을 강행할 거다 이런 관측이 여권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선고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 돌연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면서 이 속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법리적으로 본다면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이걸 두고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게 핵심 사유라고 봐야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는데요. 문제는 그 청구인 명의가 국회로 돼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즉각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청구인을 국회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낸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피고인격이 된 최상목 대행 측에서도 이런 법적 문제를 파악한 듯 어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위법이니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참고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으로 우 의장이 청구인 자격이 없음을 강조한 건데요.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변경을 요구한 부분이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또 그동안 국회 운영의 전례에 비춰봐도 국회 의결을 거친 예가 없어서 최대행이나 여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요, 과거 헌법재판소가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선례가 있음을 지적을 하면서 최대행 측 그리고 여당의 주장에 힘을 또 실어줬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최대행 측과 여당이 이번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해야 된다면서 근거로 된 사례는 이와 같습니다. 2011년에 헌재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하면서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다른 국가기관에 권한쟁의를 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점을 지적한 건데요. 다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 판례의 경우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우원식 의장은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 신분이기 때문에 개별 의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관련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고 국회가 만약 청구자라면 당연히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이 편향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장 교수의 의견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입니까? 결국 국회라는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겁니다.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커지겠죠. 다만 헌법학계에선 이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헌법기관이라면서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자격이 있다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이 오늘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이유는요, 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서도 주말부터 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이력을 거론하면서 위헌 판결이 나오더라도 최대형이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마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민노당 보좌진의 국회 폭력 점거 사건에서 공소 기각 판결한 거,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노동운동권 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던 점을 볼 때 공정성에 의심된다는 건데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권고할 경우 최대행은 지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마은혁 후보자는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공당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저는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 발언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가 나오겠죠. 만약에 그 선거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또 보류할 거다. 이런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건 위법이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이 이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이미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오전 공보관 브리핑에서 돌연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헌재 측은 앞서 내놓은 설명은
이유는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거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는 최상목 대행 측이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위헌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임명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